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손절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나요? 우리가 손절할 정도면 상대방이 정말 아니다 싶을 정도일 경우일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다가 계속 지내다 보니 점점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면 쉽게 손절할 수 있겠지만 업무적인 관계라든지 직장 생활 등의 사회관계에서 어쩔 수 없이 계속 봐야 하는 상황이라면 손절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절하는 기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하고, 이런 기준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눈치껏 적당한 거리를 두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는 일단 관계를 계속 가져나가는 걸로 해보세요. 다음은 손절해야 하는 11가지 신호입니다. 이 신호가 보이면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도 그 관계를 끝내야 합니다. 첫째, 경제적 기여를 회피하는 이들로부터 거리를 두어라. 자주 만나는 이들 중에는 항상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이 있다. 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진실이라면 동정심을 가질 수 있지만 대부분은 자신들이 원하는 일을 하며 즐거움을 추구하면서도 당신과의 만남에서만 재정적 어려움을 토로한다. 이러한 사람들과의 교류는 조속히 종결해야 한다. 상호 존중이 기반인 관계에서 이들은 단지 이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진정한 우정을 기대하기 어렵다. 둘째, 끊임없이 분쟁을 일으키고 편을 가르는 사람들로부터 멀어져라. 일상에서 분쟁을 일삼는 사람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들은 사소한 일에도 쉽게 넘어가지 않으며 자신과의 갈등 때마다 지지를 강요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을 초래한다. 인생에서 만나는 사람의 수가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형의 사람들과의 관계는 전반적으로 해로우며 분쟁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자제력을 가지고 감정적인 대립을 피하는 것이 현명하며, 자주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거만한 태도를 보인다. 셋째, 타인의 고민을 경시하는 이들을 피하라. 모든 걱정은 개인에 따라 그 무게가 다르며 사람마다의 고유한 가치를 존중해야만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다른 이들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이 관계의 핵심이며, 감사의 마음이나 사과의 뜻을 표현하는 것은 기본적인 예의다. 타인의 슬픔에 공감하고 그들의 행복을 함께 기뻐해야 한다. 타인의 아픔을 즐기는 것은 무례한 행동이며 부도덕한 행위를 즐기는 것은 더욱 나쁘다. 넷째, 당신의 신념을 강요하는 사람들을 멀리하라. 개인의 신념은 개인마다 다르며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그 안에서 가치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종교나 정치적 신념을 강요하는 것은 피로를 유발하며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다른 사람의 견해를 존중하며 논쟁을 피하는 것이 현명하며, 신념에 깊이 빠진 사람은 논쟁이 시작되면 융통성이 없다. 이런 논쟁은 종종 의미가 없으며 필요하지 않다. 다섯째로, 지속적으로 자신의 문제만 호소하는 사람들을 피하라. 모든 사람이 때때로 불평을 하고 위로를 받고자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상황에 부적절하게 불평을 하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결여되어 있다. 이런 사람들과의 교류는 당신을 감정적인 부담으로만 여기게 할 수 있으므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고 이해심을 가진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다. 진정으로 좋은 친구는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상대방의 감정을 공감해주는 사람이다. 여섯 번째,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만을 반복하는 사람들로부터 거리를 둬라. 부정적인 감정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며, 슬픔이나 불평을 공유하는 것은 때로는 필요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인 사람들과의 교류는 결국 당신 자신의 기분마저도 무겁게 할 수 있다.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서로의 기쁨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교류를 추구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다. 일곱 번째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쉽게 깨는 사람들을 멀리하라. 가끔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약속을 어기는 사람들과는 관계를 재고해야 한다. 약속을 깨는 행위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결렬을 나타내며 이는 건강한 관계의 기반이 될 수 없다.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관계를 지속시키는 중요한 요소임을 기억하라. 여덟 번째로 동일한 우려사항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사람들과의 교류를 제한하라. 걱정이나 우려를 공유하는 것은 지지를 얻기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변화나 해결책에 대한 의지 없이 끊임없이 같은 문제를 반복하는 사람들과의 대화는 결국 양측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진정으로 도움이 되고자 한다면 건설적인 조언을 제공하고 개선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를 장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홉 번째로 과도한 자랑을 일삼는 사람들로부터 거리를 둬라. 자신의 성취나 재산을 과시하며 다른 사람들을 자신과 비교하는 사람들은 종종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대화에서 자신만을 중심으로 하며 다른 사람의 이야기나 성취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진정한 친구라면 서로의 성공을 축하하고 실패에서 위로를 찾아야 하며 자신의 경험만을 과시하는 것이 아닌 상호 존중과 격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열 번째, 변화를 두려워하고 자신의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는 사람들을 주의하라. 성장과 발전은 변화를 수용하고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일 때 발생한다. 변화를 거부하고 항상 같은 패턴이나 생활 방식에 안주하는 사람들과의 교류는 당신의 성장을 제한할 수 있다. 변화를 추구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을 발전시키려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가치 있게 여겨라. 11번째, 과도한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거리를 둬라. 모든 일에서 타인이나 외부 상황을 탓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지고 어려움 속에서도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찾는 태도가 중요하다.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과의 교류는 당신에게도 부정적인 태도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책임감 있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다. 이와 같은 사람들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은 당신 자신의 정서적 건강과 웰빙을 위한 중요한 결정이 될 수 있다.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긍정적으로 만들고 서로를 지지하고 상호 존중하는 관계를 추구함으로써 더 행복하고 충족감 있는 인간관계를 경험할 수 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